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주식 이야기는 올해 투자자별 성적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현재까지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수 자체는 4.9% 정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투자 주체별 또 업종별 이 성적표 보면 차이가 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업종 지수가 올해 8.7%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가 되게 심하게 빠진 거에 비하면 코스닥 지수가 의외로 선전을 했죠. 왜 그러냐면 중형주 지수가 3.6% 빠졌고 소형 업종 지수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0.6%면 거의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진 건데, 대형주가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굵직한 종목들을 많이 파니까 수급 자체가 그럴 때는 대형주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매도하는 수급이라면 대형주가 오히려 강했을 텐데, 외국인들이 파는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관이 파는 장세였다면 아마 중형주 쪽이 조금 더 부진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장세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매드팩토나 이거 오타 났네요. 어쨌든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좀 낙폭이 두드러지게 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이내에서 10위 이내 종목들 중에서 살펴놓고 보면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낙폭이 10%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10%가 넘게 하락한 종목들 두 종목 정도, CJ ENM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10위 이내에서 10% 넘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형주 쪽이 아무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매도 맞으면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보면 올해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이 502개 정도, 하락 종목이 929개, 그리고 보합 종목이 104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종목당 평균 하락률이 1.44%.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양호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소형주 쪽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모발 관련된 종목이 급등한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한 게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 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평균, 전체 평균을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이 평균 7.48% 올라갔고, 하락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6.4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4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올해 들어서 한 1.5%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평균치 정도 했다, 나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평균적으로 이제 한 5%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올해 연초 출발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성적표인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누적 코스닥 쪽입니다. 역시 제가 이제 승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평균 매수가, 각 매수 상위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매수가가 있고, 평균 매수가 대비 등락률이 있죠.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게 외국인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기관인데 반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50% 정도 되죠. 한 5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기 때문에 성적표는 중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올해 기관 외국인들도 사실은 좀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승률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 성적표 참고로 보시는데, 개인 승률은 20% 정도 되겠죠. 이게 딱 봐도 평균 매수가 대비 올라간 종목 거의 없잖아요. 거의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승률이 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승률보다 이제 외국 기관을 좀 추종해야 되는 거고, 참고로 이번 주 기관 쪽 승률인데 기관이 갑자기 확 올라갔죠. 기관이 보통 이게 지수가 좋아지면 기관 승률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조금 안 좋을 때 70%, 좋을 때는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관 매수 누적 종목들을 자꾸 관심 있게 보고, 한 3일 동안 또 누적 2주, 또 일주일, 3일 막 이렇게 추려가지고 자꾸 추적하다 보면 추세가 이거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종목군들이 자꾸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서서히 페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한번 살펴봤는데, 코스피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라는 어떤 일관된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코스닥은 사실 개인들밖에 없는데 제가 그 올해 연간 증시 전망대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개인 힘으로는 개인이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거는 3, 4일밖에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파트너로 붙여주지 않으면 개인만으로는 시세를 3, 4일 이상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이라는 탄탄한 주체가 있다 보니까 올해 누적으로 딱 봐도 승률이 거의 한 70% 정도 전후되잖아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수를 뒷받침해 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승률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ETF 이런 거 빼버리고 현물만 놓고 보면 기관 쪽에서 승률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올해 이제 코스닥이 대형주 쪽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어렵구나 이거에 그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연중 내내 지금같이 매도할 리는 없거든요. 지금 하루 평균 뭐 매도하는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던 대형주 쪽에서 그냥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맞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이 이제 물량 받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누적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저녁마다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한 오늘, 내일, 3일, 그다음에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어느 순간 이거 매수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조금밖에 안 올랐구나. 아니면 평균 매집이 지금 됐는데 손절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주가가 이제 좀 뭐 마이너스 상태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량 터질 때 한번 좀 추적을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자꾸 압축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거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수시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누적 종목들은 자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HTS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기능 보면 날짜별로 지정을 하고 기관 외국인들 또 코스닥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